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 캐슬과 밀러의 세 가지 유형 얘기했죠. 정책 모형, 차별배제 모형, 다문화주의, 동화주의 모형.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대체적인 개념 정도만 조금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국의 다문화 정책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 이민자 정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그 다음 북한 이탈 주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우리 결혼 이민자 정책은 이제 생활 적응, 또 출산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 이제 통합하는 그런 과정을 다 포함해서 정책을 실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각 부처에서 이제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주 부서는 주로 이제 여성가족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의 중앙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총괄 부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개 이제 부서들이 합동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대충 볼까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이렇게 좀 아실 거고요. 그 제3차 여성정책기본교육에서 이제 이민자, 결혼 이민자에 대한 수용력 증대 정책을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차이 존중에 대한 그 교육에는 그 문화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또 여성 결혼 이민자의 사회 통합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들을 또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 관련된 정책으로 보면은 번역 서비스 같은 거 있어요. 정부 제공의 번역 서비스, 또 긴급 지원센터, 또 다문화 언어 지도사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고는 하는데 좀 상당히 좀 아직은 미약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건복지부 볼까요? 다문화 가족과가 이제 중부서인데요. 2008년에 다문화 가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계획을 만들어서 그 입국 전부터 이제 정착기까지 이 생애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애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결혼 준비기, 그 다음에 가족 형성기, 자녀 양육기, 그 다음에 자녀 교육기, 그 다음에 역량 강화기, 가족 해체 시, 그 다음에 전체 단계. 그래서 다문화 사회 이행을 위한 이제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308페이지에 그 도표에 이렇게 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308페이지 보시면은 전체 단계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와 있고요. 이 보건복지부죠. 이거는 308페이지가 아니라 이건 309페이지 보시면 더 명확하네요. 여기 결혼준비기, 가족형성기, 자녀 양육기, 교육기, 가족 해체시, 그 다음에 전 단계에서 도표로 이렇게 쭉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 과정인데 이건 정책적인 문제라서 여러분이 세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 여러분이 혹시 더 궁금하시면 309페이지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요거는 똑같이 돼 있어요. 근데 요걸 조금 설명하는 거로 돼 있으니까 309페이지에 그림 13-5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제 보기 좋고 한눈에 들어오니까요. 이해하기는 좀 쉽겠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다문화 정책 팀을 만들어서 2007년에 다문화 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이제 차별배제나 동화주의를 넘어서 문화다원주의에 입각한 이제 정책을 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는 문화다원주의의 핵심을 두고 문화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양성 존중이라든지 또 문화 향유권
이런 것들을 법률 제정도 하고요. 또 이주민의 문화 전용 공간을 좀 확충하는 이러한 문화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또 문화 멘토 활용, 또 다문화 정보 포털 사이트 이런 거를 이제 다양한 언어로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고용노동부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이제 취업, 여기 글자가 잘못됐네요. 위에 비한 취업입니다. 취업 및 문화 행사를 지원하는 거죠. 직무부서는 인력 정책과,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 고용센터를 통해서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는 효율적 기술 실시를 시행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게 각 부서별로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여러분은 여러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외국인 근로자 볼까요? 지금까지는 결혼 이민자, 이주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 정책은 어떤가? 이제 보통 외국인 근로자라 함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 노동자로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런 외국인 근로자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이제 뭐 교수 및 연구, 또 회화지도, 흥행, 예술 흥행, 뭐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 기술 지도, 특정 직업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이게 첫째 유형이 되겠고요. 둘째 유형은 이제 합법적으로 단순 기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이제 이런 분들은 92년도에 산업연수생으로 왔다가 2004년에 고용허가제로 해서 산업연수생이 폐지가 되죠. 그리고 2007년부터는 고용허가제로 이제 일원화됩니다. 이제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고요. 셋째 유형은 이제 불법으로 이제 취업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이제 관광객이나 방문 위장 미입국 하는 사람들, 또 산업연수생에서 이탈한 이런 사람들, 이런 유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정책은 뭐가 있는지 한번 쭉 볼 필요 있죠. 1단계로는 87년부터 97년에는 정책이 이제 거의 없었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거는. 그래서 미등록 노동자로 이제 정착하는 것을 거의 방관하던 시기였고요. 2단계인 91년부터 2003년은 이제 산업연수생 시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탈하거나 또 미등록화하는, 또 내용을 보면은 이제 노동력 착취, 이제 이런 단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3단계는 2006년까지를 볼 수 있는데, 고용 허가제하고 산업연수생을 병행하는 시기였어요. 왜냐면 2004년에 고용 허가제를 시행하니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제 반발을 많이 했죠. 왜냐면 갑자기 이렇게 되면 기존에 농촌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7년에는 고용 허가제로 이제 일원화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주 노동 정책에서 이제 이민 정책으로 탈바꿈하는 이런 단계로 이제 됩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이런 정도고요. 또 우리가 자세히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정부 차원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 정책은 뭐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 뭐 이런 정도 빼고는 거의 없었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나마 인권 침해에 대한 거는 이제 국제적인 비난이 많아지니까 이것에 대한 대응의 방식의 하나로서 이제 이루어진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요, 인권이나 노동권 이런 보호를 제외하고는
불법 체류를 단속하기 위한 어떤 규제적 성격 이런 게 되게 강해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의 환경, 이런 현실을 좀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이제 한국인력관리공단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이제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한 5개 정도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초기 지원 정책으로 이제 취업하는데 직장에서의 심리적 안정, 또 사업장에서 조기 적응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고요. 둘째는 이제 국내 생활의 조기 장착, 또 안정적 체류 지원 활동, 그래서 사업장 내 애로 지원, 애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순회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상담센터도 운영하고요. 또 사업장에 대한 지도, 또 점검, 이런 것도 이제 하는, 이제 아직은 미약은 하죠. 형식상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내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습득하게 하고요. 또 이렇게 생산성 제고, 이런 것에 이제 목적을 두고 정책 지원을 하는 거죠. 생산성 제고 목적, 이런 것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그 뭐,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사람이요. 네 번째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 귀국 정책을, 이 사람들이 이제 귀국 정책을 이제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귀환하게 이렇게 고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불법이 되겠죠? 불법으로 잘 나가지 않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기능이나 창업 훈련을 이제 시켜서 이분들이 귀국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 소규모 창업이라든지 기능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의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어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강하게 이렇게 나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작을 이렇게 하고 실행한다는데 이제 중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미약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종교단체 이런 데서 좀 많이 거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은 이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고요. 제가 지금 그 통계는 아직 보질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통계는 인터넷에 치면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이탈 주민들이 이제 좀 이제 증가 추세에 있고, 또 그 동기도 또 변하죠. 이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동기도 이제 요즘 이제 경제적인 그런 동기로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또 중국을 통해서 또 제3국을 통해서 오는 그런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은 좀 열악하잖아요. 그죠? 낯선 환경에서 생각도 사상도 많이 다른데, 그래서 이런 환경의 지원을 위한 정책은 한국인력관리공단이나 여기도 이제 시민사회단체 또 종교단체 이런 데서도 많이 하죠. 물론 뭐 정부 차원에서 이제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러면 정부 차원 프로그램은 97년에 여기 이제 거의 통일부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이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고 또 자활 의지를 갖을 수 있도록 돕는 이 정책 지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착 지원 정책은 그 정부 이제 통일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 또 민간이 상호 협력해서 또 이렇게 추진하고 돕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제 통일부가 북한 이탈 주민 대책 협의회라는 이제 그걸 만들어서 탈북민 정책 협의 또 조정 이런 것을 대책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적응센터
통해서 또 탈북민 특성, 또 실정에 맞는 지원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은 지역 민간단체, 각 지역마다 그 민간단체들이 있죠. NGO라든지 이런, 또 의료기관, 또 종교단체, 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이제 지역 적응센터하고 연계해서 이제 지원해 드리고 있죠. 이 지역 적응센터는 이제 정부 쪽의 거니까요. 기관이니까. 그래서 이런 지원 정책은 거주지 정착 이후에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부에서 이런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프로그램을 기관별로 이렇게 통합해서 정리하면 이분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럼 초기 정착급 지원, 그 다음에 취업을 지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에 맞게, 그 다음에 또 교육 지원 정책, 그죠?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돼도 또 자녀가 있으면 또 학교 가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또 지원하는 정책, 그 다음에 사회보장 지원, 그 다음에 거주지를 보호하고 또 주거도 지원하고, 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들을 또 지원하게 됩니다. 또 이분들 나름대로 협력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죠? 또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해서 서로 상호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뭐 요 정도로, 또 이분들은 또 우리나라하고 또 같은 민족이라서 또 이렇게 조금만 또 이렇게 지원하고 이러면 적응하기가 또 상당히 쉽죠. 그래서 이분은 다른 나라 외국인 근로자하고는 조금 또 다른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이게 정부 차원에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통합해서는 뭐 주로 어떤 정도의 일을 하는지 그런 정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다문화 정책의 이제 방향을 보면은 우리 보통 이제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이게 결론이죠. 이게 어떻게 보냐면 이제 첫째는 결혼 이주민을 위한 정책이죠. 이게 이제 정부 부처별로 아까 봤지만 전부 나눠져 있죠. 여성가족부 뭐 여러 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노동부 뭐 이렇게 정부 부처별로 이렇게 전시성, 또 이벤트 중심의 정책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이나 프로그램, 이런 내실을 다지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부처별로 너무 이렇게 보여주는 식의 그런 것들,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자,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는 노동 권익 또 인권 침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간단체에만 맡겨줄 게 아니라 진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그런 정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해고, 그 다음에 임금 체불, 그 다음에 장시간 노동, 그 다음에 임금 미지급이죠. 수당 미지급, 이런 거. 근로권 침해 행위는 이제 이런 적극적인 정부 단속,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까요?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정책은 이제 행정체계의 통합 연계성,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양한, 아까 이제 잠깐 봤지만 행정부처들이 많이 있죠. 통일부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지방정부, 그죠? 또 민간, 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있고요. 또 여러 부서들이 또 한꺼번에 같이 또 많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또 이런 조정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을 양쪽으로 늘리려고 하지 말고
기존의 협의기구 이런 걸 좀 내실화해서 의사결정 기능이 강화돼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하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에 대한 편견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좀 강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세 번째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책의 이게 마지막 다문화 정책 방향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이외에도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이 있으면 오히려 또 그게 더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책에는 이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고요. 또 여러분의 생각은 결혼 이주민에 대한 정책으로 뭐 이벤트, 뭐 전시 이렇게 정부 부처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뭐 종교적 차원에서 조금 더 뭐 접근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정부가 중심이 되지만 또 이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생각들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그래 여러분들의 생각이 발전을 하는 거니까요. 또 외국인의 근로자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게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이게 한번 다음을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이 책은 우리가 이거 하면서 다 끝냈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다는 안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한테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 사회와 문화 다양성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다문화가 뭐고 그 다문화에 대한 이해 또 어떤 우리 나름대로 편견 이런 것이 사람인 이상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걸 좀 최소화하고 또 타인 또 외국인이 됐던 또 영어로 말하면 스트레인저죠. 이런 외국인이나 또 우리 문화에 낯선 사람들 이건 이제 타인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면 이분들에 대한 상대적 공감 이런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문화의 의사소통 그죠? 그 얘기도 하면서 상대적 공감 이런 것이 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이 또 그런 거를 좀 절실히 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나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편견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인간인성 이렇게 뭐 내가 너를 이해해야지만 이해하는가요? 사실 이해하기 힘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입장을 내가 이해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건 말짱 오해죠. 내가 그 상황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종교인도 그럴 것 같아요. 자, 제가 질문하는 거 항상 있죠. 질문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문화 다원주의의 예를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까 다원주의가 있었죠. 다문화주의 있었죠. 다문화주의를 두 개로 나누면 아까 다문화주의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문화다원주의가 있었죠. 문화다원주의하고 다문화주의는 달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문화다원주의의 예를 두 가지. 그죠? 문화다원주의는 우리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국가가 개입하냐 안 하냐 그 차이라고 그랬죠? 뭐하고요? 다문화주의하고. 다문화주의는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평등하게 하는 거고 문화다원주의는 아예 그냥 국가는 그게 관여 안 하지만 입장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게 문화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문화다원주의의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적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시험에 관련해서 이제 중요 사항만 제가 조금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여기 이제 간단하게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자, 이제 여러분 보셨죠? 이제 요 중에서 제가 이제 몇 개를 냅니다. 몇 개를 내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거 몇 개를 좀 포함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몇 문제, 또 시간, 또 정확한 날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때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네, 제가 힌트 좀 드렸고요. 뭘 그렇다고 이거 똑같이 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이는 안 나요. 이 중에 몇 개만 나요. 다음 시간에 보셔야 거의 정확한 개념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몇 개만 뽑아 놓은 거예요.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도 그렇고 지금 이 둘째 시간도 그렇고 조금 목이 조금 잠겨 있어요. 잠겨 있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좋은 목소리, 평소 뭐 목소리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평소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목소리를 좀 나타내서 좀 죄송하고요. 여러분이 제 목소리보다는 그 내용, 수업에 대한 이런 것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